오늘은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허경영 하늘공에서 국가혁명당,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님과 대담원을 잘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소식 들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가 1등으로 계속 며칠째 달리고 있는데 그 비결 또 현황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91명이 등록을 했고 네네. 더불어민주당이 349명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339명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 정도가 더 앞섰어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우리가 예비후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3월 15일까지 예비 후보가 한 1000명. 이야. 3월 10일까지 예비 후보 1000명 등록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경선을 해야 되니까 전국이 4대1 뭐 이런 경쟁을 하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서로 나가겠다고 나요. 그 이유가 뭐라고 이유가 뭐냐? 생각하세요? 기존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에게 이제 많은 실망을 안기고 이제는 국민들이 염증을 느껴요. 네. 실망을 넘어서서 왜 염증을 느끼냐? 부익부 빈익빈을 결국 만들고 빈민청, 서민청, 중산청 몰락시키고 상위청, 차상위청, 상위청, 최상위청만 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해졌고 중소, 중산청이 몰락하고 지방 경제가 다 무너지고 뭐 지방의 가게가 10개면 8개가 문을 닫고 또 서울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40%가 공장이 문을 닫고 또 30%가 공장을 내놓고 나머지 30%가 적자예요. 이거는 우리 당군 이래 최악의 위기가 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성정치인들은 항상 서민들과 중산층의 편을 들지 않고 차상위층이나 상류층이나 최상위층의 편을 드는 정책을 국회에서 하다 보니까 국민들 앞에 말은 국민을 도와주겠다 그러고 뒤로는 하나도 도와주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이번에는 제대로 심판을 하는 국회 선거다. 그래서 불과 같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국가혁명배당금당으로 출마하겠다. 그래서 뭐 92살이 저기 구글에 나왔죠? 92살이 세계에서 제일 고령자가 국가혁명배당금당 대구 출마자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여야 정당은 커피 한 잔 안 주는데 우리는 당선되면 국민 20살부터 15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또 65세가 넘으면 70만 원씩 줘서 220만 원씩 노인들은 전부 한 사람당 220 두 사람 440 죽을 때까지 받게 되고 또 국민의 부채 각 개인당 5억을 탕감해줘. 네? 그거는 이 개인당이 아니고 1가구당 1가구당 5억씩을 탕감해 주니까 1400조 가계부채는 10원도 안 남고 다 없어져. 그러니까 자 결혼하면 3억을 줘요. 3억을 무조건 주잖아. 그러면 애기 낳으면 5천만 원. 그러면 이 당을 찍으면 한 가정이 한 100억 정도 덕을 봐. 내 임기 동안에. 그런데 다른 사람들 찍으면 10원이 나오나? 그럼 우리 국민들이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재원이. 재원은 남아돌아. 어디서 구체적으로 돈을 많이 주는데 어디선가 돈이 나와요. 재원이 나오지. 자, 우리가 지자체 의원들 지금까지 월급 안 줬죠? 근데 요새 주죠? 근데 1년에 1조 5천억이 낭비되고 있어요. 그들 월급 8천억 하고 기타 비용 내가지고 1조 5천억이 날라가. 그 옛날에는 안 주던 거야. 지자체 없을 때는. 국회의원들 300명하고 보좌관 3,000명 월급 나가는 게 1년에 1조 8천억 관리비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거 두 개가 돈이 얼마요? 4조죠? 근데 나는 대통령 되면 국회의원은 100명 무보수야. 보좌관은 없어. 자기가 후원금 받아서 보좌관 두라 이거야. 국가는 보좌관 안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국회가 없어서 우리나라 망하나? 100명은 무보수 명예직 지자체 해제야. 지자체 의원을 굳이 둔다면 월급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자체 선거도 폐지하고 지자체 선거 한 번 할 때 1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자체 선거 폐지하겠다.
그 4년을 계산하면 한 번 지자체 선거하는데 2천억씩이 들어간다고 봐야 돼. 네. 응? 약 2,500억씩 들어가니까 지자체 선거 폐지하고 단체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겠다. 응?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국세에서 전략 512조 중에 국세에서 전략되는 게 300조가 전략돼. 네. 방만한 경영. 지금 말이야 연말이 되니까 막 회식해서 예산 쓰느라고 난리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막 보도부룩 제끼면서 예산 다 안 쓰면 다음에 예산 못 받는다고 난리야. 그러면 우리나라에 예산 아끼는 공무원이 있나? 그렇잖아요. 예산 남긴 사람은 자천돼. 그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국가 예산을 60% 줄여가지고 국민한테 돌려주겠다는 게 그게 300조예요. 네. 300조. 그거는 예산 줄인 겁니다. 그 다음에 고소득자들 탈세를 예방하면 매년 200조가 늘어나. 그러면 우리 세금이 700조가 되겠죠. 매년 그러면 200조가 생겼죠. 그 다음에 교도소를 폐지하고 하나만 남겨놓고 네. 재산 비례 벌금형으로 예를 들어 이재용 같으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아니라 벌금 2조 이렇게 때리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부 벌금형으로 바꿔. 네. 그러면은 돈이 1년에 100조. 적어요. 1년에 100조가 들어. 우리 공약에 다 들어있어 거기에. 네네. 벌금 100조가 또 들어와. 또 500만 특수사업자를 허락해줘요. 그게 뭐냐? 변호사법을 한 줄 고쳐요. 변호사한테 사건을 소개해줘도 수수료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브로커 사업자야. 브로커 사업자를 500만 명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병원에다 환자를 소개해줘도 브로커비가 나와. 부동산에다가 집을 소개해줘도 브로커비가 나와. 그러면 중개상하고 좀 달라. 중개사하고. 그러면 이 브로커들이 실업자들을 고용할 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체 사업자를 가지고 모든 자기 어떤 사람이 건물을 판다 그러면 본인은 자기 거를 복동에 자기가 못 내놔. 반드시 브로커를 통해야 돼.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대주면 그 사람 얼마나 코미션이 있어. 그럼 부동산 수수료 안 바뀌지만은 중간에 브로커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야. 이거를 국가에서 만들어버리거든. 그러면 500만 브로커가 총 예산이 그럼 어느 정도 세월을 만들어요? 500만 브로커가 1년에 내는 세금이 100조야. 100조. 그렇게 하면 1년에 늘어나는 세수가 800조야. 이야. 800조죠? 예. 그러면은 전체 20세 이상 국민 배당금을 준다면은 최상류층은 빠져요. 최상류 빼고 주면은 그거 주고도 1년에 몇백 조가 남아요. 그죠? 노인수당 주고도 예산 걱정하지 말아요. 네. 또 가계부채 1,500조를 뭘로 갚느냐? 첫 해에 양적 완화 2,000조를 해. 양적 완화 2,000조의 돈을 한국은행에서 지원해. 그래가지고 빚을 1,500조를 싹 갚아버려. 예산이 없습니까? 지금 일본 정부가 지금 이 사람이 그동안에 2012년부터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7,000조를 양적 완화를 했어. 그 일본이 지금 경제가 제자리가 얼마 살아났잖아. 알겠죠? 네. 이 일본이 2010년에 400조를 양적 완화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100조 정도, 80조 정도 양적 완화를 했거든. 그래서 지금 일본이 총 양적 완화한 게 7,000조야. 7,000조를 은행에서 찍어내가지고 일본 경제를 살렸어. 알겠죠? 제가 거기 보기에는 정치는 그냥 외치는 거거든요. 외쳐. 그래서 어 대표님이 이제 이런 국가 예산이라든가 또 혁명적 정책이라든가 이거 나는 30년 동안 외쳤어. 그러니까 외쳐서 이제 그런 결과가 좋은 결과가 오는 것 같습니다. 꼭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또는 국회의원이 안 되더라도 예비 후보가 이만큼 늘어났다는 것은 그 외침에 대한 답변으로 보기 때문에 보지. 일단은 많이 성공하신 걸로. 아유, 근데 국회는 예. 국회의원 150명은 붙어야지.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절반은 뺏어야 돼. 돈 주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요. 후보들이 별 볼 일 없어도 허경영이가 국회로 간다 하면은 전부 다 허경영 당을 찍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방금은 돈 얘기 하셨는데 그 대표님이 그 3.3 정책이라고 33가지 정책을 계속 줄기차게 30년간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치혁명, 국회의원제도, 예.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명이지. 예, 또. 1조 8천억 예산 줄이고. 예, 또. 지자체 폐지. 예? 예. 1조 5천억 줄여. 예. 그 다음에 선심성 공사 없어집니다. 지자체 없애고. 예. 그 다음 광급 공사 90% 축소. 예. 정부 국민한테 주는 게 급해. 가계 부채 갚는 게. 광고보다 줄이고. 그 다음에 출산혁명. 네. 출산하면 5천만 원. 네. 결혼혁명. 결혼하면 3억. 줍니다. 그 다음에 비전 가계 부채는 5억까지. 네. 모든 사람의 가계 부채는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세 상인들, 중소기업만 빼고 일반 사람들 장사하다가 빚진 거 다 갚아줍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5억이야. 1가구당 5억을 갚아줘요. 1가구당 5억이니까 굉장히 많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계 부채, 은행에 집이 잡혀져 있는 사람 거는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 10억이 잡혀지면 5억만 갚아줘요. 네. 그런 사람은 드물겠지. 10억이 잡혀진 사람은. 그래서 은행에 5억까지 빚이 있거나 개인 사채가 5억까지 있는 사람은 다 해당이 돼. 그 다음에 뭐 통일부 해체. 아, 네. 통일부 해체. 예, 여성부 해체. 여성부 해체. 예, 그래서 국가 예산을 쓰잘데없는데 낭비하는 걸 없애요. 우리 남북 통일은 아시아 연방 통일을 먼저 한 다음에 네. 남북 통일은 아시아 연방 정부가 북한을 통일하지. 남과 북이 마주 앉아서 통일하는 일은 존재하지가 않아. 그럼 월남같이 될 수가 있어. 네. 알겠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배당혁명. 150만 원씩 모든 20세 이상 준다는 거. 그 다음에 국회의원 300명은 정신교육대 보낸다는 거. 뭐, 예. 그 다음에 33가지 세금은 36가지 세금은 한 가지로 통합함으로써 100조가 들어와요. 네. 아까 그 적어요. 네, 네. 그렇죠. 36가지 세금을 한 가지로 통합함으로써 연간 100조가 늘어나 세수가. 네. 이거 부가세가 있는 바람에 부가세 환급을 하는 바람에 세금이 많이 세금 도둑들한테 사기를 당해. 이런 거 없어요. 세수를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홍콩처럼 매출이 100억이면 무조건 세금은 10억이다. 이런 식으로 세금 누율이 딱 정해져 버리지. 적자 받아도 필요 없어. 환급 이런 거 없어. 계산서 조작해가지고 세금 빼가는 이런 거 없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 독일의 히틀러를 좀 제가 차입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히틀러도 그 초기에 시작할 때는 지지율이 5%밖에 안 됐어요. 5%. 나중에 이제 독일 권력을 이렇게 접수를 했는데 그 히틀러하고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허경영 대표님은 히틀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틀러가 독일을 비스마르크 정부에서 독일 정권을 이어받아서 히틀러가 독일을 재건하긴 했죠. 근데 그것이 평화가 아닌 전쟁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망한 거지. 그 사람이 실제 저기 독일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데는 성공했지. 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 잘한 것은 아우토반. 아우토반을 갖다가 우리나라의 아우토반이 45,000km예요. 그럼 우리는 고속도로가 400km예요. 그렇잖아. 그 400km를 짓는데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는데 히틀러는 말이야. 전쟁 중에 말이야. 독일 경제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 아우토반 고속도로란 말이야. 네. 그거를 히틀러가 완성을 한 장본이냐. 그때 그 아우토반을 건설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 독일 국민이. 네. 근데 그 밑에 자갈 두께가 5m야. 야. 아우토반은 무제한으로 달려도 차가 뒤 전복이 안 돼. 자갈이 노래를 불러. 자갈이 5m니까. 야. 밑에 자갈을 5m를 깔은 아우토반이 있다는 거 한번 상상해봐요. 네. 우리 경부고속도로는 50cm야 자갈이. 자갈 50cm 왜 해놔니까 차가 튕겨 그냥. 달리면 차가 무슨 돌멩이 위에 지나가는 것 같아. 근데 히틀러 그 독일은 자갈이 5m니까 도로가 더 갔다 나갔다 해. 아주 쿠션. 아무리 성령을 내도 받아. 히틀러를 대표님한테 묻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런 혁명적인 상황을 어떻게 근데 한국에서 히틀러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우토반을 만든 이유는 독일 실업자를 고용해가지고 예. 그 자갈 높이를 5m를 한 이유는 아우토반 뉴딜을 한 거야. 실업자를 총동원해가지고 자갈을 5m를 깔면은 시간이 얼마 걸릴 거다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독일 직업 없는 사람들 전부 돈을 풀어서 임금을 줘가지고 먹여 살려버리니까 국민들이 거기 가서 일하는 거
실업자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독일 아우토반 주변에는 호수가 수백 개야. 그럼 자갈이 없는 거야 독일은. 땅을 파가지고 자갈을 전부 파내서 하나하나. 그리고 그 파낸 자리는 전부 호수가 돼 있잖아. 네. 그래야 그 자갈을 추려가지고 아우토반에 집어넣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독일 노동자들이 때거리 걱정이 없었지. 그래서 그걸 아우토반 뉴딜 정책이라고. 예. 나는 농업 뉴딜 정책을 해. 전국에 1000여 개의 농업단지를 만들어서 300만 내지 500만 명이 갈 길 없는 사람들 거기 가서 일하고 먹고 자고 1000개의 단지니까 제주도 가고 싶으면 겨울에는 제주도로 가고 뭐 여름에는 저 속초로 가고 전국에 뉴딜 단지가 있는데 집단 농장이지. 네. 거기에 나이 제한이 없어. 20살부터 100살까지 누구나 가서 일해. 그러면 한 먹여주고 한 달에 100만 원.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들어갔다 오면은 돈 나와. 또 노인수당 나와. 국민배당금 나와. 얼마나 좋아요. 지상 낙원이야. 그래서 우리는 농업 뉴딜을 하겠다. 네. 농업 뉴딜. 1차 산업을 키우겠다. 우리나라 농업 뉴딜에서 농약 다 없애겠다. 물을 100% 살리겠다. 뭐 이런 걸 해요. 히틀러하고 좀 다르지. 대표님 이런 혁명적인 상황을 이렇게 정책으로 내놓고 또 PR을 하고 또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셔왔는데 이 혁명적 상황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는지, 아까 고양이 목에 어떻게 방울을 다는지 그거는 그 점이 굉장히 그런데 나는 그거를 그런 거를 성공할 수 있는 요소를 몇십 년간 꾸준히 해왔다는 거. 갑자기 당 만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 대통령을 3번씩이나 나가잖아. 그러면서 계속 도전을 해오면서 내 이미지를 올렸다는 거. 네. 그래서 작년에 KBS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날 나를 1시간 동안 내보내줬잖아. KBS가 1시간 동안 노무현 당선되는 날. 문재인 당선된. 문재인 당선된 날 KBS가 1시간 동안 저녁 9시 뉴스부터 10시까지 허경영 특집을 방송했어. 네. 그거는 다음 대통령을 내다본 거 아니겠어? 대표님께서 통일부 해체를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통일부를 가지고 있는 한 북한은 남한이 자기들을 흡수 통일하려고 한다는 이런 그런 관념으로 남한을 바라봐요. 네. 근데 우리가 통일을 딱 해체하고 우리는 남북 통일은 이제 무제한 보류한다. 우리는 북한을 계속적으로 도와가지고 북한 경제가 우리나라 수준이 될 때 통일할 수 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통일하지 않는다. 우리는 통일같이 그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 판문점 여기 저 파주 들판에 저 임진강변을 파주 평양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북한 사람들이 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백화점도 짓고 다 시설 만들어주면 북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 와서 몇만 명이 영업을 하면은 우리는 거기 가서 평양냉면도 먹고 함흥냉면도 먹고 거기 가서 전 세계 관광객이 그걸로 몰려가는 거야. 임진강변에 얼밀대도 만들고 능라도도 만들고 모란봉도 만들어. 그러면 임진강이 그 주변이 파주 평양시가 되는 거야. 그 평양 백화점도 똑같이 만들어.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여직원들이나 남자들이 와서 거기서 근무하는 거야 백화점에. 전부 거기서 발린 이익금은 북한이 다 가져가. 그러면서 북한 경제를 키워줘. 개성공단도 재개해. 이렇게 하면서 북한 경제를 UN 본부도 판문점을 가져오잖아. UN 본부도 내가 판문점을 가져오잖아. 그래 그 옆에 UN 본부가 만들어질 거야. 그럼 그 개성 임진강변에 UN 본부도 있고 파주 평양시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북한이 그거 나 안 하겠어. 우리 돈 못 벌겠어. 이러겠어. 이렇게 북한과 일정한 그 계약을 해서 남북 경제 교류만 하지 통일이니 이런 쓸데없는 말은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통일이라는 야욕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 돼. 우리가 상대방과 거래를 하려면 맨투맨이 돼야지. 우리는 뭐 좀 경제가 세니까 너거를 흡수해 먹겠다. 이런 식으로 거래하면 재벌들이 중소기업들과 하청업체들과 거래하면서 그런 관행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협박이고 공갈이야. 그래 안 그래요? 중소기업과 재벌은 하청관계를 분명히 해야지. 야 우리 재벌인데 너가 그냥 가격 내려 임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대등한 관계로 북한과 우리는 교류하겠다. 남북 협력 교류. 이래서 북한을 부자를 만든 다음에 우리는 아시아 연방 통일을 하고 북한과 아시아가 통일해서 우리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게 해야지. 북한 40배나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통일부를 만들고 설치면 북한은 불안해.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잖아.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부 만든 것 중에 통일부 만든 게 제일 실패작이야. 독일이 통일했지만 통일부 통짜도 한번 없어. 독일 정부에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독일이 통일이라는 그런 부처를 만들어 놨으면 동독에서 통일 안 해.
알겠습니까? 제가 대표님을 처음 뵌 것은 23년 전입니다. 그래 23년 전에. 네, 그때 남한의 핵무장 핵무장을 주장하셨어요. 그런 핵무장 주장했지. 북한이 뭐 핵을 만들면 우리도 핵 만들자. 네, 그때 23년 전이니까 그 무렵에 남한의 핵무장을 벌써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가 이야기했잖아. 지금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이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핵을 남한이 우리나라 핵은 참고로 하시면 우리나라 핵은 핵발전 21개인데 17개가 가압식 경수로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개가 가압식 중수로입니다. 이 가압식 경수로와 가압식 중수로는 플루토늄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핵무기를 못 만들어. 구조적으로. 근데 일본은 핵발전소 45개 중에서 45개 중에서 30개가 가압식 경수로고 플루토늄 생산할 경수로고 나머지는 25개는 비등식 경수로입니다. 그럼 비등식 경수로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핵무기 7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봐요. 네, 왜? 비등식 경수로니까. 비등식은 플루토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거를 미국 IAEA가 그걸 항상 확인해 그걸 처리해. 하는데 비공식으로 빼낸 게 있을 거예요. 난 그래서 일본은 7,00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700개가 아니고 7,000개. 예.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을 만만해 보면 안 돼요. 중국이 핵무기를 8,000개 가지고 있어. 미국이 핵무기를 9,000개 가지고 있어. 러시아가 핵무기를 7,000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레벨에 일본은 맞춰놨을 거다. 여기 땅 하면 금방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비행기에 금방 탑재할 수 있고 일본, 영국, 미국의 워싱턴을, 뉴욕을 폭격할 수 있는 일본 사람들 알죠?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없나요?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없어. 없습니까? 왜? 가압식 경수로라는 거예요. 가압식 경수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생산이 억제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핵발전소는 분단되어 있으면 핵무기 만들면 안 되니까 경수를 해라. 가압식 경수를 해라. 이래가지고 아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핵무기를 앞으로 가질 수 있어요? 가지는 플루토늄을 극비리 수입해와야지. 안 그러면 비등식 경수를 하나 만들어야지. 하나만 만들면 되니까. 근데 미국이 IAEA가 허용하나? No. 허용 안 해주니. 그럼 여기 혁명 그 부분에 그 핵무기 무장론도 좀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지 않습니까? 들어있지. 그럼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해 주시죠. 핵무기 무장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핵무기 무장은 지금 현재 우리 일본이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핵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핵무기 속에 한반도가 들어있어요. 북한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한은 전략 핵무기를 미국에 우리가 돈만 지불하면 전략 핵무기를 얼마든지 갖다 드릴 수 있어요. 남한에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전략 핵무기. 뭐 우리가 핵무기 만들 필요 없어요. 미국과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만 하면은 그만한 페이만 준다면 전략 핵무기를 얼마든지 우리가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드 갖다 놨듯이 미국이 전략 핵무기를 오키나와까지 갖다 놨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가 위험할 때는 핵 잠수함이 온다고. 거기 핵이 들어있어. 전략 핵무기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뭐 겁낼 거. 우리는 핵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럼 우리가 굳이 핵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미국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미국과 북한이 장기적으로 친해지면서 은밀해지면서 어떤 협상을 하냐면은 북한한테 남한을 주는 조건으로 미국 보고 미국이 남한을 북한에 주는 조건으로 자기들은 핵무기를 없애겠다. 이거를 미국과 딜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반도 운명은 사실 위험해. 그래서 내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시아 연방 통일을 빨리 서둘지 않으면 결국은 월남처럼 월남과 미국이 딜을 해가지고 월남 정부를 날려버리듯이 그래가 월남을 통째로 주워 먹어버리고 그리고 중국과 전쟁을 하고 있잖아. 근데 그 유럽에서 그 유럽 유니온 그 연방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저도 아시아 유니온 그렇지. 가능해. AU 그런 걸 뭐 만들 수 있어. 쓴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아시아 연방. 아시아 연방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아 연방으로 나가면은 아시아 인구가 세계 인구의 70%거든. 그러니까 아시아 연방이 있는 한 유럽 연방이나 아메리카 연방은 꼼짝을 못해. 왜? 수출도 못해먹고 망하는 거야. 그럼 아시아 연방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럼 아시아 연방이 인도까지 해서 인구가 70억이야. 지구 인구의 거의 70%가 아시아에 있다 보니까 아시아 연방이 통일되는 날 일본과 중국과 인도가 통일되고 한반도가 그 중간에 끼면은 결국은 미국 연방이나 유럽 유니언이 통합되는 건 시간 문제야. 아프리카 연방도 인구 얼마 뭐 아메리카 연방 인구 5억 뭐 인구 얼마 안 되니까 이 70억이라는 이 70%라는 이 인구를 누가 당해내겠노? 그 시장을 그 시장과 장사해먹기 위해서 아시아 경제연합을 먼저 만들고 아시아 지역연합을 만들어 버리면 아시아는 어마어마한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세계 연방은 금방 돼. 현재 그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자유항래 남북한 자유항래 철도를 통하거나 여권을 가지고 자유항래는 그 가까운 시일 내에 좀 성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꼭 최청재님이 방북할 의사는 없으신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나는 우리 당이 이번에 일당이 되면은 정치적으로 북한과 어떤 제스처를 하는 것은 나는 자제해요.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자제는 그거는 퍼포먼스야. 그거는 포퓰리즘이야. 아주 괜히 국민을 살릴 생각 안 하고 맨 북한 가서 뭐 하는데 그건 선전수단이지. 그거는 포퓰리즘, 그런 포퓰리즘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방북 의사는 전혀 없어요? 방북 의사도 별로 없지만은 경제협력을 위한 교류 협력은 민간인들이 하게 한다. 절대 관이 나서지 않겠다. 관보다는 민들이. 민간단체가 평양을 드나들면서 교류하고 파주평양시도 만들고 우리는 협력하겠다. 정부는 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은 안중에도 없다. 무슨 이해가죠?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남북이 북한이 야 남한 참 배짱이 좋다. 남한은 순수하다고 목적이. 독일이 말이야 어느 남자 여자가 연애하면서 결혼부를 만들어 놓고 설쳐.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결혼부를 만들어 놓고 설치면 여자가 무섭지. 맞아. 지금 남자라고 말이야 결혼부를 만들어 놓고 결혼 조건으로 여자를 만나네. 여자가 겁나는 거야. 차라리 그냥 순수하게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이야기했었다가 뭐 음악 이야기하고 있었다가 정이 들어서 결혼하자 이래야 되지. 처음부터 결혼부, 통일부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에 있어? 빨리 없애야 돼요. 그 대표님 4월 15일 날 총선에 지금 이제 국가혁명 매당금당에서 예비후보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역사 이래 처음이지. 그분들이 선거운동을 할 거니까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티켓을 받은 사람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당 지금 배당금당 예비후보들에게 어떻게 좀 활동해달라는 지금 하고 싶은 배당금당 예비후보들에게 하고 싶은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그 사람들 이야기는 용두삼이야. 우리는 등록은 많은데 국회의원이 적게 붙는 용두삼이가 돼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용두삼이를 경계하라. 등록이 1등을 해서 뭐 국회의원도 1등으로 붙어야 된다. 나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우리 지지자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용두삼이를 제일 싫어해 우리 국민은. 처음에는 거창하다 나중에는 꼬리 가서 실속이 없는 이런 정치 안 하겠다. 나는 우리는 이번에 150만 명 못 차지하면은 우리나라 망한다. 그러니까 그 안에 길거리에서 선전하다 죽어라. 무슨 알지? 3.3 정책. 3.3 정책에서 승리하다가 길바닥에서 피를 토하고 죽든지 국회의원이 되든지 해라.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알아놔야 돼. 하나도 안 주는 정당과 주는 정당으로 갈라져 있다. 그러면 사람 보지 마라. 하나도 안 주는 정당 부자들 편이야. 주는 정당 그럼 보나마나 국민 편이지. 그 사람 찍어라. 그러면 국민들이 축배로 갔을 때 갈등을 느껴요. 가기 전에 이래요. 기자가 물으면 뭐 보나마나 난 여당식 줘. 난 뭐 어느 당식 줘. 이래요. 그런데 막상 가서는 요 새끼들 두고 봐라. 너가 하나도 안 줬지. 너가 우리를 다 못 살게 몰락시켜서 경제를 어디 너가 한번 맞춰 봐라. 뭐 대통령이 뭐 좀 하자 그러면 국회에서 안 해줘?
네네. 너는 맨날 뭐 조금 뭐 내각제 뭐 직선제 뭐 무슨 너그 권력 잡는 무슨 너가 권력 잡는데 싸우라고 국회 만들어준 줄 아냐 이 자식들아. 아 이러고 그냥 국가행정배당당 찍어버려. 알겠습니다. 어? 조상 대대로 내려온 말이야. 예. 5억 정도 되는 빚 갚아준다는 사람 그거 왜 안 찍어? 찍어? 이렇게 하면은 방송에 내가 나가서 앞으로 석 달간 떠들어봐. 국민들이 가면 야 저 사람 하면 내 빚은 다 없어지네. 야 미친 척하고 한번 찍어보자. 갚아주나 안 갚아주나. 거기 다른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대표님 뭐 땅도 넓으시고 근데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은 저도 정재님 대표를 부러워하는 것은 IQ입니다. IQ가 도대체 얼마나 뭐 좋냐 밖에서 묻는 질문이 그렇습니다. 저는 뭐 불과 100 몇십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 IQ는 IQ 가 내가 얼마나 되죠? 이거 적어놓은 거 이거 보면 IQ 알잖아. IQ. 자, 백룡이 개천에서 내우를 기다리고 있어. 그게 나예요. 어? 그래 미꾸라지 축은 미꾸라지 애들이 줘서 나를 비웃어. 진흙이 시커먼 진흙이 묻어있는 백룡을. 아 내가 백룡같이 보이지 않잖아. 시커먼 게 묻어가지고 자식이 걸뱅이 같은 놈이 꼭 사기꾼 같은 놈이 지가 무슨 백룡이라고 말이야. 아, 흰색도 아닌 놈이 지랄한다고 이러잖아. 그런데 허씨가 포구를 만나니까 껍데기가 벗겨져 안 벗겨져. 그러니까 용이 떠가지고 성평국. 평국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버려. 예. 나라를 대통령이 되는 거지. 예. 그러면서 필경에 가서는 통일을 하는데 전 세계를 통일해. 야. 이게 내 신년 화두야. 아, 내가 이걸 아까도 누구한테 이야기하면서 적은 거야. 이거 이제 칠원절기잖아요. 근데 이 칠원절기를 내가 대표님 시대나 저 시대나 그때는 한글만 배우도록 했어요. 근데 이 한문 나는 어려서 초등학교 때 사서오경을 뗐으니까. 사서오경만 떼는 천부경, 참정계경, 삼일신고, 뭐 민족 서적은 다 뗐지. 50몇 가지. 그러면 세상 학문 팔만대장경이 고등학교, 대학교는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모든 거 야간고등학교, 야간중학교, 야간고등학교, 야간대학교. 낮에는 공장을 34군데를 다녔으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죠? 예. 그래. 제가 그 기자생활 47년 하는 동안에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최다 인터뷰입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인터뷰 제일 많이 하죠. 제일 많이 하고 또 그분이 청와대 들어가실 때도 저하고 첫 번째 인터뷰예요. 제가. 첫 번째 인터뷰. 예. 근데 그 이제 정치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럼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는 것은 나중 일이고 하다 보면은 그분의 생각대로 주변이 바뀝니다. 그럼 따르는 사람도 생기고 또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되는 분들이 또 정치 현장에 가서 또 투쟁을 하고 그러면. 근데 이미 우리 허 대표님은 많은 사람이 압니다. 뭐 걸럼을 쓰면 뭐 수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그래서 많은 그러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미 절반의 성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소원은 4.15 총선에서 예정하신 150석 151석. 예, 한석태부터 152석. 151석이라 이거를 말이야 대통령 되기 전에 국민 배당금 주고 대통령 되기 전에 팡팡 해결해 주겠다 이 말이야. 근데 2년 기다릴 건 뭐 있어? 제 이름이 일석입니다. 그래서 문일석. 하나를 더 볼 때마다 일석 2조가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